자,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설이지요. 자, 보통 양식은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라면 뭐뭐이다 라고 가상의 답을 정해놓는 것을 우리는 가설 설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문제 22번에서는 방금 탄산음료와 이온음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온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였지요. 정답을 이용해서 해보면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탄산음료와 이온음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온은 뭐다? 염화이온이다 또는 염화이온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노랗게 칠한 염화이온 대신에 다른 이온을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요. 근데 선생님은 우리가 배웠던 앙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염화이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 가설 염화이온을 넣었던 이유는 왜 그런다고? 이 앙금을 쓰기 위해서예요. 자,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을 공부했는데 이 염화은은 흰색 앙금이에요. 자,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이 만나면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면 생성되는 앙금이 바로 염화은이에요. 이 염화은을 이용하기 위해서 염화이온이라고 일단 넣었습니다. 자, 일단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는 이제 변인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변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조작 변인, 종속 변인, 통제 변인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조작 변인은 뭐냐면 변화시키는 값이에요. 자, 어떤 실험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값이 바로 조작 변인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앙금을 생성시키고 싶잖아. 뭐를? 염화은 앙금을. 그러면 염화은 앙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필요한데 나는 의도적으로 염화이온을 넣어줘야 될까요? 은이온을 넣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로 은이온을 넣어줘야 돼요. 자, 은이온이 들어있는 물질을 넣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자, 염화이온이 들어있는 물질을 넣으면 이 탄산음료와 이온음료에도 염화이온 들어있을 수 있지요. 근데 내가 넣은 물질에도 염화이온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 염화이온이 내가 넣은 물질에 의한 염화이온인지 원래 있었던 염화이온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따라서 명확히 딱 내가 넣어주는 은이온만 넣어주면 되겠지요. 자, 따라서 은이온이 들어있는 물질을 넣는데 문제 22번에 보면 은이온이 들어있는 물질이 바로 뭡니까? 바로 질산은 수용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산은 수용액을 썼어요. 여기에는 누구를 이용을 할 것이다? 은이온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종속 변이는 뭐냐면 내가 조작 변인 조작시킨 거 있지요. 여기에 따른 실험 결과 변하는 값이 바로 종속 변인이에요. 자, 그럼 질산은을 수용액을 넣었을 때 뭐가 생기는지 결과를 보면 된다 그랬어. 앙금이 생성되는 유무를 보면 된다고 했었지요. 이게 바로 종속 변인입니다. 근데 이 염화은은 무슨 색 앙금이야? 흰색 앙금이지. 이 흰색 앙금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게 바로 종속 변인이 된답니다. 보통 이게 바로 실험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통제 변인은 뭐냐면 어떤 실험을 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값이 바로 통제 변인이에요. 자, 문제 22번에 보면 뭐를 일정하게 유지시켰냐면 자, 첫째 탄산음료와 이온음료의 양을 동일하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가 조작 변인으로 넣는 이제 질산은 수용액 있지요. 이 질산은 수용액도 동일하게 넣었어요. 이게 바로 통제 변인이에요. 이렇게 변인 설정을 쭉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게 바로 뭐다? 짜잔! 탐구 과정이에요. 즉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자, 실험 과정은 내가 어떻게 실험할지를 순서대로 쓰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야? 바로 변인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탐구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험관 2개를 준비합니다. 왜 시험관 2개? 탄산음료랑 이온음료를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항상 시험관에는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뭐 시험관 가나, 뭐 시험관 A, B, 시험관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면 된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험관 가에는 탄산음료를, 시험관 나에는 이온음료를 어떻게 넣는다? 같은 양씩 넣어주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실험을 했습니까? 시험관 가와 나의 질산은 수용액을 각각 한두 방울씩 떨어뜨리면 되겠지요. 자, 질산은 수용액 떨어뜨렸지? 그러면 마지막 뭐 하면 되겠습니까? 실험 결과 확인하면 되겠지요. 즉, 각 시험관에서 앙금 생성 유무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탐구 과정인데 탐구 과정을 적을 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색깔펜으로 쓴 거 있지요. 이 질산 은수용액이 바로 왜 넣어줬습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뭐를 제공하기 위해서 은이온을 제공하기 위해서지요. 즉 내가 의도적으로 했던 이게 바로 조작 변인이에요. 자, 조작 변인 넣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은이온을 넣었을 때 앙금이 생성되냐 안 되냐 이게 바로 뭡니까? 실험 결과 종속 변인이지요. 자, 이게 보통 이제 실험 결과 값이 돼요. 실험 결과. 자, 그리고 이제 노랗게 보면 같은 양씩 넣는다, 한두 방울씩 넣는다. 이게 바로 무슨 통제 변인 값이 된답니다. 통제 변인. 즉 탐구 과정을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변인이 모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탐구 과정을 적을 때는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반드시 붙여서 어떻게 순서대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탐구 결과를 적을 건데, 탐구 결과를 적을 때는 보통 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 표를 많이 이용을 한다? 표를 이용을 하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값인지. 그럼 선생님은 지금 2줄, 3줄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양식은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조작 변인과 또 무슨 변인입니까? 조작 변인에 따른 종속 변인의 결과값이 반드시 표에 제시가 되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조작 변인은 뭐였습니까? 바로 질산은 수용액이지요. 이 질산은 수용액에 따른 무슨 변인? 여기에 종속 변인, 즉 실험 결과값을 여기와 여기에 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 질산은 수용액을 어디에 넣냐면 시험관 가와 시험관 나에 넣지요. 근데 이거는 좀 덜 이쁜 표예요. 왜 그러냐? 시험관 가와 나가 뭔지 내가 지금 표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나 표만 봐서도 어떤 데이터인지 딱 나오게 하는 게 아주 좋은 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험관 가에는 뭐가 있었지? 탄산음료. 시험관 나에는 이온음료가 있었는데 여기에 뭘 떨어뜨렸다?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렸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러면 결과를 적으면 되겠지? 자, 결과는 문제 22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둘 다 흰색 앙금이 생긴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실험 결과 값이에요. 실험 결과. 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제일 중요한데 결론은 바로 뭐냐면 가설에 대한 우리가 가설을 세웠잖아요. 가설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결론이랍니다. 근데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좀 전에 봤던 이 결과값이에요. 이 결과값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결론이 더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표를 보면 자, 이 탄산음료와 이온음료에 질산은수용액을 넣었을 때 둘 다 뭐가 만들어졌어? 흰색 앙금이 만들어졌잖아. 왜 흰색 앙금이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답을 문장으로 적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흰색 앙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자, 질산은 수용액에 은이온을 내가 의도적으로 넣어준 것이요. 은이온과 반응을 해서 흰색 앙금이 생기는 것은 바로 뭡니까? 염화이온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염화이온을 의도적으로 넣어주지 않았지요. 그럼 이 염화이온은 다 어디에 있을 거야? 탄산음료에 있겠지요. 이온음료에 있겠지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따라서
따라서 탄산음료와 이온음료 외에 뭐가 염화이온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문장을 다 적어줘야 완벽한 결론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가설이 뭐였냐면 탄산음료와 이온음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온은 염화이온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염화이온이 맞지요. 이렇게 결론에는 가설에 대한 답도 적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가설에 대한 답이 맞지요. 근데 만약에 가설이 틀릴 경우도 있어. 가설이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 변인 설정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또 실험을 하면 돼. 즉 실험은 한 번으로 보통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서 어떤 실험 결과, 즉 결론을 제출하게 된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끝!